가려면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저 극락세계 한쪽에서 얘기가 됐던 게 왕생에서 처음에 왕생에서 온 말이에요. 이 말은 원래 불교 용어예요. 가랑자는요. 그 유교 경전 속에도 나오긴 나오지만은 최초로 이 가랑자는 불교 경전 속에 최초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추수동장이죠. 가을추, 거들수, 겨울동, 감축장에 가을 축자는 어느 게 의미수고 어떤 게 저기 소리값인지 아시겠죠? 네. 요거는 벼화자고 요것은 불화자예요. 둘 다 화자인데 여기는 의미소하고 소리값하고 어느 건지 잘 모르겠죠? 이걸 갖다가 회의 문자라고 그럽니다. 어느 하나로 이름을 그 뜻을 둘 수가 없으니까 두 개의 글자가 합쳐가지고 두 개의 의미가 하나의 글자를 이루면서 회의 문자랍니다. 모을 회자 뜻 의자. 그럼 들어보셨죠? 모을 회자 뜻 의자. 회. 이 의자 써요. 회의 문자. 회의 문자예요. 두 개 이상의 뜻이 모여가지고 이루어진 문자라서 회의 문자인데 이 회의 문자에서 이게 뭐냐면 이게 뭐죠? 소리음자죠. 소리음이라는 게 뭐죠? 소리라는 소리음자는 뭐냐면 소리는 소리인데 그냥 소리가 아니고 입체적인 소리죠. 입체적인 말씀이죠. 말씀은 말씀인데 입체적인 말씀이라 그래서 음이라고 하는데 요 뒤에다가 아까 악자처럼 음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에서 음자는 소리를 그냥 국어 책듯이 쭉 나가는 게 아니라 고저, 장단 이런 게 있어요. 셈, 여림. 무슨 서양의 어떤 그런 그 음악의 빠르기라든가 느리기라든가 셈이라든가 여림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있는 것처럼 이 소리는 소리 음자는 그렇게 입체감이 있는 말씀이에요. 가라사대를 입체감으로 조명하는 것이 음이라. 그래서 우리 여기 송소율창 하시는 분들 선생님도 계시지만은 소리를 그냥 쫙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소리에 높낮이를 주어서 예술적으로 승화시키면 그게 바로 음이 되고 그걸 갖다가 다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다른 것과 연결시켰을 때 음악이 돼버려요. 음악이 돼버리거든요. 거기 풍류가 함께 곁들여져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 소리 음자에다가 마음자를 또 뜨면 뭐죠? 뜻의자가 돼요. 뜻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입으로 뱉어낼 수 있는 것. 내가 내 언어로서 표현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뜻인데 말로서 표현이 안 되는 마음이 있어요. 말로서 표현이 서 있는 음으로 표현될 수 없는 소리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뜻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걸로 표현됩니다. 근데 요거는 반드시 뜻의자는 뭐죠? 내가 쓰는 언어로 우리 모두의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게 의예요. 제일 깊은 데 들어가 정말 처음 아리라시까지 들어가게 되면 불교에서 그 식을 여러 가지 하는데 저 아리라시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 의의 세계를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의는 어디에 들어가죠? 육근에 들어가요. 육근은 뭔지 아시죠? 눈, 네, 귀, 코, 그러니까 제대로 다 정됐어요. 혀, 몸. 그래서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뜻까지도 여기까지도 다 감각기관으로 보는 거예요. 감각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이건 마음으로 보기도 하지만 마음 이전에 언어로 표현될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코로 냄새 맡을 수 있고 혀로 맛볼 수 있고 몸으로 이 살갗으로다 붙여서 느낄 수 있는 그 마음의 세계가 의예요. 만약에 이 소리 음자가 없었다고 그냥 마음 평안하고 쓰면은 안 되겠지만 이 뜻의 자는 반드시 이 5가지 강반을 가지고 느낄 수 있는 거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뜨자는 그냥 저 내면의 깊이 자리한 마음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희노애락 애증욕, 희노애락 애증, 사단 말고 인의예지 사단 말고 사단이 7정으로 된 건 뭐죠? 인의예지가 그게 이제 하면 희노애락 애증욕이라고 하는 것은 7가지는 7정에 들어가죠. 7가지 정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7정에 들어가요. 7정으로 표기될 수 있는 것만이 의예요. 인의예지는 이걸 표현이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돼요. 인의예지 자체는 설명이 안 돼요. 그건 참 마음의 세계니까. 그런데 희노애락 애증욕 같은 경우는 요 뜻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뜻의자가 설립자 밑에 가로 알자 쓰고 만자 쓰는 날일자가 아닙니다.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설명할 수 있는, 세워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마음이 갖다 마음의 뜻이라고 하는데 이런 회음지 뜻을 모아서 만든 글자가 회음자인데 가을 주자는 벼가 익었어요. 벼가 어떻게 익었죠? 불 타도 아주 붉게 익냐, 노랗게 익은 거예요. 불이 타듯이 노랗게 익어가지고서 가을축을 해요. 여기서 더 파생된 것이 무슨 단풍이 노랗게 물든다거나 딱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단풍이 참 빨갛게 물든다거나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불처럼 불타온다, 단풍이 불타온다고 그러잖아. 꽃이 불타온다는 건 잘 안 써요. 근데 단풍은 불탄다고 그래요. 왜? 바로 가을 주자에도 불화자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향기가 뭔지 아시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향이 바로 벼, 쌀, 먹는 것보다 좋은 향이 없어요. 그래서 벼화 밑에다가 날일자 쓰게 되면 이게 향기향자예요. 그죠? 벼라고 하는 것 자체, 다시 말해서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그 곡식보다 더 소중한 향기가 없어요. 근데 그 소중한 향이 소중한 향기가 되죠? 일조량을 충분히 받은 그러한 곡식만이 제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곡식은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기향자는 반드시 벼와 밑에다 날일자 쓴 거예요. 왜? 이 세상에 내 자식 입에 들어가는 밥숟갈처럼 보면서 얼마나 그 기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데 정말 먹는 것보다 소중한 향기는 없죠.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향기예요. 음식에 대한 음식은 뭐냐? 일조량을 충분히 쬐고 잘 연근 벼도 되지만 이게 벼는 대표적인 음식이죠. 농작물도 대표인데 농작물이 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리도 있고 감자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뭐 과일도 있고 다 있는데 그 모든 걸 대표하는 걸 갖다 이 벼화자로 하긴 했지만 그 모든 농작물은 반드시 일조량을 충분히 쬐면은 그때는 향기를 갖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음식물보다 더 향기 나는 것은 없습니다. 누구도 삭을 닷새 굶어가지고 향기를 그리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그리워합니다. 근데 그게 무슨 향기를 그리워하죠? 먹는 것에 대한 향기를 그리워한다고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는 뭐니뭐니도 어서 나무에서 나는 그 향이 아니라 음식의 향기가 제일 소중한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오죠?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게 나옵니다. 칵테일 파티 효과를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사람이 수십 명이 모여서 막 이게 안에는 이렇게 막 불이 반짝반짝반짝하고 네온 사인이 막 이게 돌아가고 거기서 막 이제 사람들이 막 춤을 추고 음악이 막 빵빵 터져 나오고 근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대화를 나눠요. 사람들 다 같이 쌍쌍이 앉아서 대화하는데 그 시끄러운 속에서 뭐가 들려요? 사랑하는 사람과 앉아서 하는 대화는 다 들립니다. 안 들리지 않아요. 둘과 대화는 다 옆에 사람도 안 들리는데 둘이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대화는 다 들려요. 한마디도 안 놓치고 다 들어요. 왜 그러죠? 너무 그 사람의 말이 소중하니까 들어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말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니까 그 사람 말이 들려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그 시끄러운데 이렇게 동전을 떨어뜨렸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동전이 쨍그름 떨어지면 어떨까요? 맞추면 안 하네?
쨍그름 떨어지면 그 쨍그름 동전 떨어지는 소리에는 다 멈춰버립니다. 내 돈 아니야? 그래서 그걸 갖다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소중한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가장 관심사가 있는 분야가 딱 될 때는 보스톱 시킨다는 거. 다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의 본능이 대화도 중지하고 귀가 다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 이 지구상에서 이게 동전이죠. 이렇게 쓰나? 첸, 또사오 첸인데 이 돈이라는 것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돈이 쨍그름 떨어지는데 그 쨍그름 떨어지는 소리는 다 귀가 그쪽으로 돌려버리니까 그렇게 하다가도 그 소리 다 듣는데요. 저 홀에서 다른 소리 다 안 들리는데 쨍그랑 떨어지는 그 돈 소리는 다 듣고서 대화를 멈춰버린답니다. 요즘은 그거 말고 또 어떤 게 있죠? 아주 그 많은 그 지하철이나 버스 속에서 앉았다가 벨이 울리는데 내 벨하고 같은 벨이 울려 그러면 이거 내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안 살 건데도 다 거기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우리가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그럽니다. 그것처럼 이 먹는 것에 대한 향기만큼 소중한 것은 그래서 여기에 이 향기 향자는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하는 유명한 그러한 심리학이 들어있어요. 이 속에는요. 가을에 거둘 숫자는 이렇게 되죠. 거둔데 이렇게 쓰는데 그냥 요 영수증 갖고 쓰는 숫자예요. 거둘수 가을에 거두고 겨울이 되면은 저장을 한다는 거예요. 겨울 동자는 왜 이렇게 썼을까요? 겨울 동자는 여기 두 개씩 있는데 겨울 동자는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마침 종자도 되는데요. 원래는 여기에다가 요거 자체가 이제 끄트머리를 얘기합니다. 끄트머리를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게 어떤 사계절에서 어떤 끝을 얘기를 해요. 이게 엉덩이를 의미하거든요. 엉덩이를 의미하는데 엉덩이 밑에 똑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엉덩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은 특히 짐승에서는 엉덩이가 맨 끝에 있죠. 엎드려 다니니까. 그래서 엉덩이라고 하는 것을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마지막 거기에서 얼음이 뚝뚝뚝뚝 이렇게 얼었다 그래가지고 겨울동 그래요. 물론 이게 어디서 온 말이죠? 원래는 마침종자에서 온 거예요. 마침종자에서 왼쪽에 시사금만 딱 떼버리면 동이 돼버려요. 마침이라는 뜻에서 마침종자에서 시사변을 떼고 나면은 요거만 남는데 요게 바로 이제 근데 원래는 이제 요게 붙어 있으면 더 빨리 알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계절의 끄트머리에서 느끼는 추위, 그 겨울 동자예요. 이제 한 장만 더 하고 끝내야 됩니다. 너무 많이 나가는데? 지난번에 2번 그냥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10분 쉬었으니까 10분 더 해도 되죠. 감출장자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한 절이 하나 그것도 물론 포함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저기 서해안 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 어디쯤인데 기억이 잘 나진 않는데 서산인가 어디 가면은 천장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천장사. 산을 천자에다가 감출장자가 써요. 감출장자가 가지고 전사자인데 하늘에다 감췄다 그래가지고 천장사인데 이게 천장이라는 말 어디 나오는지 아시죠? 장자라고 하는 책에 이 말이 나옵니다. 하늘을 어디다 감출까? 하늘을 어디다 감춰요? 하늘을 하늘에 감춰야죠. 하늘은 하늘에 감추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디다 감출까? 내 마음은 내 마음에 감춰야죠. 드러내면 다 알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천장사라는 말이 있는데 하늘 속에 감춰진 절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 천장사 밑에 가가지고 이렇게 제가 한 30년 됐는데 그 절 밑에 가가지고 봐도 절이 안 보여요. 어디는 절이 안 보여요. 근데 가파른 산 이렇게 넘어서 딱 위로 올라가면 그건 멀지도 않아. 한 몇십 미터밖에 안 되는데 그 뒤에 올라가면 절이 있는데 밑에서 전혀 아무 거기 절이 있을 거 생각을 못 해요. 다만 편말이 없었다면. 그리고
조그만 오솔길이라도 있으니까 그렇지, 그게 없었다면 거의 절이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 정도다가 하늘에다 감춘 절에서 천장사가 있는데, 꼭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보통 우리 가을이 되면 수확을 하고, 겨울이 되면은, 그거를 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장자예요. 장자인데, 이 장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적어도, 한 나라의 장수가 되거나, 한 나라의 장수가 되거나, 이게 장수예요. 한 나라의 장수가 되거나, 조금만 더, 한 나라의 장수가 되거나, 또는 신하가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살아요? 숨겨야 살아요? 자기 자신을 숨겨야 됩니다. 숨겨서 숨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왜? 주연이 있는데 조연이 너무 드러나거나, 주연이 있는데 엑스트라가 너무 드러나버리게 되면 그 영화 자체가 효과가 없어져 버려요. 주연이 주연으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는데 주연 역할에다 대신 지각 나가 다 해버리게 되면 이게 영화가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이 사회에서도 특히 이 조직 사회에서도 공직이나 마찬가지로 조직 사회에서 아래 사람이 너무 설쳐버리게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때는 조용히 차분하게 할 일 다 해놓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자기는 저절로 나쁜 게 이제 알려지는데 그걸 내가 해서 막 이래 버리면 이제 좀 오히려 문제가 되어버리죠. 내가 하긴 했는데 이거는 제 윗사람의 지시로 해가지고 그분의 아이디어에서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조금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 다 제가 처음부터 한 거예요. 이래 보면 이제 윗사람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장수나 신하라고 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 감출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감출 줄 알아야 돼요. 어디다 감추죠? 풀섭 밑에다 감추는 거예요. 풀섭이라는 게 뭐죠? 자연의 세계입니다. 풀섭은 자연의 세계. 스스로 어떤 일부러 감추려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감추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죠?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비로소 자기는 어떤 하나의 중심이 됩니다. 이건 가불병정 무의 무는 중심을 뜻합니다. 그 모임에 자기가 보이지 않게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춤의 미덕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감춤의 미덕이라고 하면 나를 드러내지 않고 이거는 무의 세계고 이건 문의 세계예요.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으로라든가 이런 걸 이제 어떤 내치를 얘기한다면은 이 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어떤 안위를 책임지는 여기 우리 홍상 선생님 계시면 이런 안위 바깥을 어떤 그런 책임진 분들이잖아요. 이 두 부류가 다 뭐죠? 스스로를 정말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낮출 때 위의 상사들이 빛을 보면서 나라가 안정되고 그리고 국방이 튼튼해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막 나서가지고 촐랑촐랑 해보는데 근데 문제가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출장자에는 뭐냐면 감춤의 미덕을 갖고 있는 게 감출장자예요. 이 글자를 보면 재미있는 글자들이 많아요. 무라고 하는 게 보면 이게 뭐죠? 이게 오른쪽 건 창과 자죠? 이게 창과 들고 있는 창이에요. 창이고 요건 뭐죠? 이렇게 되면 요 글자가 여러 개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그 천간 무자가 되는데 올해가 무슨 년이에요? 무술년이잖아요. 무술년. 근데 똑같은데 여기 하나가 더 이게 들어요. 여기 하나 더 있어요. 한자가 있으면 숫자가 돼요. 이건 없으니까 그냥 무가 되고 이건 숫자가 되니까 천간 지지 가운데 나오는데 천간은 여기 없으면 이 천간 무자 천간 무로 나와요. 요거는 개 숫자로도 나오곤 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개가 아주 지독해가지고 개는 뭘 먹어요? 다 먹어요. 그냥 다 먹으니까 개가 뭘 먹죠? 개가 불을 삼켜버렸어요. 불을 다 먹어버렸어. 그러면 이게 멸할멸자가 돼요.
요쪽에 삼수변을 넣어도 멸할멸자가 되고 없어도 멸할멸자예요. 아니면 그냥 요렇게만 써도 여기 한자자예요. 중국에 한자는 요것도 멸할멸자예요. 여기서는 요거 다 빼버리고 요까지 빼버리고 요건 멸할멸자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러분 중국에 가가지고 요런 글자 보면 얘 멸할멸자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에 여러 멸할멸자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어쨌든 요 감출장자 속에는 재미있는 그런 의미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 있으면 하셔도 돼요. 이게 하루에 20자가 나가면 너무 많은데. 아니, 감출장자 한 번만 다시 써보세요. 감출장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위에 초두를 쓰고요. 초두 쓰고, 물론 이게 나중 써야 되는 거지만, 제가 글 쓰는 게 이렇게 버릇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신하 신자 쓰고, 이렇게 씁니다. 감출장자. 이게 획수가 제가 좀 잘못, 어렸을 때 배울 때 획수 이렇게 배워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그렇게 쓰는 건 그냥 초등 밑에 요쪽 거 먼저 쓰고 이렇게 써야만 맞는데 어떻게 저는 획수가 이렇게 돼요. 획수는 제가 쓰는 획수는 안 맞아요. 하지만 써놓고 보니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됐습니다. 네. 다른 거 혹시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 장시간 제 강의 들어주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는 정말 다음 주에는 율려 성세라는 말, 율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죠. 율려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율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오적이라고 하는 시를 썼던 사람인데, 김지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율려에 대한 얘기를 아주 잘 해놨어요. 요즘 와서는 그분 바로 욕도 먹기는 먹지만 원래 아주 굉장히 극좌였는데 어떻게 극으로 돌아가면서 욕도 맞긴 먹지만 그래도 그 양반이 또 해놓은 게 뭐냐면 율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세계를 펼쳤어요. 율려 운동을 펼쳤는데 정말 율려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정말 아름답고 멋진 세계이고 알아야 돼요. 그 율려를 우리가 알 때에 정말 음악이면 음악, 미술이면 미술, 조각이면 조각, 창이면 창,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세계가 와요. 율려를 알아야만 우리가 자연의 소리를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인간이 한 인위적인 소리를 이해할 수 있고, 우리의 음성을 얘기할 수 있고, 그걸 얘기하게 돼요. 우리의 맥박을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심지어 건강까지도, 우리가 지키는 건강까지도 율려를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오면서 율려의 세계는 굉장히 중요한데 다음번엔 율려에 대해서 정말 김지하 시인보다 제가 훨씬 강의 잘합니다. 저는 그분은 율려라는 데만 딱 매여 있지만 저는 다른 반개 학문까지 곁들여가지고 불교라든가 우주라든가 천체라든가 자연이라든가 다 곁들여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제가 훨씬 더 얘기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다음번에 오시면 멋진 율려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 율려의 율자가 송서율창을 하시는 그 율자와 같은 율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에는 음악이 들어가 있습니다. 율려에는 음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 오늘 우리 유창선생님한테 부탁해도 되려나 모르겠네. 얼마 전에 주자의 면학, 그게 뭐지? 권학시인가 그게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걸 율창을 하셨는데 너무 좋았어요. 오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 번만 좀 해주셔요. 그럴까요? 네. 제가 전화를 들었는데 너무 멋있어요. 그럼 뭔지 아시죠? 지난번에 이거. 네. 여기서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서 무슨 나오셔야 됩니다. 소년인호 한란상 일초름광 불가경 미교지단 줄초몽 계절오여 미추성이라는데 그거를 즉석에서 만드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한번
선생님께서 좋은 글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그걸 붙여봤어요. 소년이놈 항랑성하니 일천광음 불가경이란 그 다음에 미교. 미교지당 춘초몽연 개전오여 이추성이라 엽니다. 멋있죠? 네, 정말 멋있죠? 네. 저기 그 무형문화재세요.